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장인수 기자의 폭로가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 공장에서 있었고, 그러니 김어준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공세가 광적으로 펼쳐지는 것에 대해 최종적으로 정청래 대표를 공격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옵니다. 즉, 당내 권력 싸움으로 지난 유시민 작가가 말한 바 민주당 내에서 권력을 함께 누리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보여주는 것 아니냐는 것인데, 최근 김어준과 유시민, 정청래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당원 주권, 즉 1인 1표제입니다. 정청래 대표가 1인 1표제를 완성시킨 지금의 상황은 처음인 것이고, 당원이 모든 것을 결정하게 될 것인데, 이 당원에게 정치적 결정에 있어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게 될 것이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 공장인 것이고, 저들이 공포에 떨게 되는 건 이런 상황이지요. 김어준, 유시민 나서봐야 뭐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막 했어. 새로 들어온 민주당 지지층은 김어준, 유시민 알지도 못한다 그렇게 누가 댓글을 써놨는데, 그래 맞아. 그런 지지자들, 당원들은 김어준, 유시민을 몰라. 그래서 다른 사람 얘기를 들어. 근데 듣다 보면 결국 김어준, 유시민이 원래 그 길로 가게 돼. 그러니까 새로 유입되는 지지자들도 결국 김어준, 유시민이 옳다는 상황이 되는 건 저들에겐 절망 그 자체가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니 저들에겐 김어준이 절대 권력을 갖게 될 어둠의 세력인 것이고, 그러니 가만히 둬서는 안 되는 결론에 이르는 듯한데, 정작 먼저 죽는 건 저쪽입니다. 정치패북러 빅초이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내가 저번에 관봉권 사건 저거 결국 업무상 과실 정도로 처리될 거라고 예측했잖음. 요즘 저 정도로 난리치는 김어준 한 이슈 어떻게 될 것인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지금 민주당원들은 겁을 먹고 있는 것이다. 왜 뉴스공장 조회수가 평균 150만이니까 이게 어제 오늘 일도 아닌데 갑자기 왜? 그땐 1인 1표가 아니었잖아. 당원이 100이면 당내 선거의 투표는 30-40%밖에 안 해. 이게 핵심이다. 민주당 고관여 당원은 뉴스공장 의존도가 절대적이다는 이야기지. 뭘 하고 싶어도 경선은 통과해야 할 거 아니야. 그래서 다음 총선 전에 김어준과 민주당원 분리 작업을 하기 위해 저 난리를 치는 것인데, 어차피 100% 실패하게 되었다. 우리나라 지역구 하나당 그 자리 차지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최소 10명은 넘는다. 지가 안 나오면 경쟁자는 땡큐지 뭐. 뉴스공장이 인기 있는 이유는 의외로 가장 자극적이고 말초적이지 않아서다. 예전 김부선 점 사건 때 이 대통령은 주변 모든 사람이 만류했지만 김어준 혼자 지사님 병원 고고하라 했고, 그게 적중했다고 했다. 이거 다른 유튜버 나부랭이었음 아직도 맨날 울고 먹을 거거든. 이거 말고도 많아. 김어준 조언한 게. 그런데 그런 걸 방송 메인 소재로 올리지 않거든. 그래서 뉴스공장이 무미건조해. 그 상태로 150만 매일 보게 만드는 거지. 일종의 커피가 된 것이다. 낙곰수 비키니 사건 한 달 내내 이거 가지고 토론도 하고 온갖 단체 성명서 발표했지만 아무 일도 없었다. 김어준 욕하던 인간이 먼저 죽었다. 자, 결국 거대한 변화에 오직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이 난리를 치는 것이고, 그러니 이러한 난리는 곧 권력을 부여해서는 안 되는 자들임을 방증하지요. 위대한 당원지성, 위대한 국민지성의 무서움을 저들은 곧 알게 될 것입니다. 고이해찬 대표의 49제가 열렸고, 유시민 작가는 다음과 같이 주도했습니다. 저한테는 민주화운동의 선배셨고, 또 공직에서는 상사였고, 정치에서는 선생님이었고, 그리고 인생의 버시기도 했던 이해찬 대표님. 이제 가시는 그곳에서 김대중 대통령님, 노무현 대통령님 만나시겠죠? 이곳 일은 이제 놓아버리시고 그 두 분과 옛 이야기 나누면서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해찬 대표님, 늘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루지 못한다고 해서 실패한 건 아니다. 될 때까지 다음에 또 하면 된다. 예, 따르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이곳 세상의 일은 남은 저희들이 어떻게든 해보겠습니다. 그러니 편히 가십시오. 사랑합니다. 지난 이해찬 대표의 장례가 끝나고서 뉴스공장에 자진해서 나왔던 유시민 작가는 이런 발언을 했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검사와의 공개 토론을 시작한 때부터 시작해서 25년 가까운 세월 동안 축적되어 있었던, 그러니까 민주적 국민정당으로서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의 주류
핵심 지지층 여기에서 하나의 깃발 같은 존재가 된 거예요. 그 저는 특히 정성호 법무장관이 국회 상임위에 나와가지고 모든 검사가 다 나쁘다고 생각하지 말라든가 또는 뭐 이런 얘기한 거 있잖아요. 그 전에 모욕적이었어요. 제 생각에는. 저는 그런 거의 망언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런 인식으로 이 검찰개혁 문제를 계속 다루게 되면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심각한 정치적 위기에 직면할지도 모른다. 그런 걱정을 저는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이거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저도 봐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사안은 심각하게 바라봐야 된다고 예. 생각합니다. 이거는 뭐 정성호 장관의 주장이 논리적으로 맞다 안 맞다를 떠나서 그것은 민주당의 정신을 배신하는 걸로 간주될 겁니다. 자, 이러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추모사의 발언이 제대로 검찰개혁이 이루어지지 못할 것 같다는 것을 암시한 것이라면 결론은 될 때까지 하겠다는 불굴의 의지를 나타난 것이기도 합니다. 정청래 대표 역시 이해찬 정신을 이야기했습니다. 총리님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무엇보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네 분의 대통령, 민주진영의 네 번의 역사적 승리, 그 모든 승리의 설계도에 총리님의 이름이 앞줄에 쓰여 있다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총리님이 가신 지 오늘 49일, 이제 저 하늘 어딘가에서 오랜 동지들을 만나셨겠지요. 저는 얼마든지 그동안 우리 잘 살았지 하고 물으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님께서는 고문도 없고 선거도 없고 내란도 없는 그곳에서 얼마든지 평화를 누리며 살 자격이 충분합니다. 총리님은 저의 정치적 스승이셨습니다. 그저 살아가시는 그 모습이 저에게는 언제나 감동적인 강의였습니다. 오늘 저는 총리님을 보내드리며 저에게 남겨주신 세 글자를 다시 새깁니다. 진실하겠습니다. 국민 앞에서, 역사 앞에서 한순간도 거짓을 말하지 않겠습니다. 성실하겠습니다. 어떤 역경이 와도 어떤 고난이 찾아와도 자리를 지키고 걸음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절실하겠습니다. 총리님께서 평생을 품으셨던 그 꿈, 민주주의가 완성되고 한반도의 평화가 깃드는 그날을 향해 단 하루도 목마름을 잃지 않겠습니다. 총리님, 보고 싶습니다. 안녕히 부디 편안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해찬 정신을 장착한 정청래가 당대표인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입니까? 이해찬 대표님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